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약간의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장 초반에 약간 반등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밀어버리고 또 중간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밀어버렸다가 또 장 막판에 소폭 증시를 들어 올리면서 그냥 종가 관리만 좀 해주는 그런 느낌적인 아닌 느낌을 들었는데, 어찌 보면 최근 시장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장세가 아마 연속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를 62,000원 구간에 잡아 놓으면서 밖에 뭐 SK 하이닉스도 뭐 거의 미동 없이 하루에 뭐 1, 2%대에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연이틀 급등을 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제자리 걸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그리고 변동성 안에서 뭐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천천히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방송에서도 주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이 변동성과 좀 지지부진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굴지의 대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얼마나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굉장히 큰 트레이더들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을 굉장히 좀 답답하고, 네, 좁은 박스권 안에서 가다 놓는 모습, 그리고 거래대금이 극히 줄어들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관망기조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카페에다가 정리한 글이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오늘 업로드가 좀 안 돼서 뭐 작성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FOMC 금리 인상 그리고 파월의 발언을 기다리며 시장 완전 지루한 장세 펼쳐지는 중이다. 이럴 땐 천천히 거북이처럼, 그리고 시장의 돈이 말라갈 때는 철저하게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아니면 단기 대응은 필패를 연속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단기 매매를 하려면은 거래대금이 터지는 쪽에 있어야 되고, 아니라면 음봉대, 지금처럼 박스권이라면 음봉대 들어가서 양봉대 파는 전략으로 가야 그나마 시장 대응하기가 저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지수는 코스피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흐름 속에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행스럽게도 조금 많이 내려와서,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1,300억 원도 이탈을 시킬 수 있겠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도 그동안 100불 위에서 유지되던 국제유가가 거의 100불 아래로 내려왔죠. 브렌트유가 102불, 뭐 WTI가 98불이기 때문에 거의 100불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진다면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는 급락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좀 급락을 했던 아시아 증시 중에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오후장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 정도로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전일 미 증시도 FOMC를 앞두고,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지속 보여주면서 굉장히 관망 심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월마트의 실적 발표에 시간의 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재고 이슈 및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은 지속되는 모습으로 보이나, 월요일은,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이죠, 옐런의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는 없다 뭐 발언, 그리고 어제 증시가 빠졌을 때는 바이든의 등장과 함께 경기 침체는 없다, 또 이번 주에 중국 시진핑과 화상회담을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장을 좀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실 왜 그들은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자꾸 없다라고 시장을 달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뭐가 불안해서 자꾸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급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진행될 것이며 오늘 혹은 내일 파월의 발언 또한 나올 건데요. 거기서도 분명 미국 경제는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없다는 발언으로 시장을 달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OMC 금리 인상 사실 0.75든 1%든 뭐든 결국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인데 0.75%는 그냥 시장에서 기정사실화 된 거고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1%를 하게 되면 잠시 흔들리는 정도의 다음번 금리 인상은 그래도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나 예를 들어 금리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든지 그건 문제가 되겠죠.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를 예를 들면 연말까지 3.5에서 3.75 금리를 지금 가이던스로 잡아놨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2.5에서 2.75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4%까지 해서 조기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조기에 우리는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 이건 좀 복잡해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최근 극심한 거래량 정체 현상 펼쳐지는 모습 속에 오늘도 어제도 매일같이 1000억 이상 거래가 터진 종목이 매우 적어요. 오늘은 13종목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압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수의 종목으로 지속 쏠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곳에서 매매를 한다든지 단기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사실 승률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등다운 반등도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시장의 순환매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힘이 극대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의 방산, 일부 2차전지, 일부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 서비스 업종의 급등, 즉 반도체를 제외한 섹터의 급등일 때,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뭐 대안으로 올라오겠죠. 그때 짧은 트레이딩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시간의 매매를 저는 즐겨서 하는 편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뭐가 이상하다. 좀 시간의 매매도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사실 시간의 매매를 보려고 굉장히 그냥 지켜만 좀 봤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을 2시간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최근 시간 외에도 유동성이 말랐다. 말 그대로 시간에서 급등을 하면 팔기 바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버나잇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간 외에서 이런 부분도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매매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오늘도 방산 관련된 섹터 현대 로템이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 급등을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슈팅을 저는 좀 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일 10조 규모의 MOU가 일단 일정이 잡혀 있죠. 단 일정 조정될 수도 저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일정이 조정이 돼서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포지션을 잡고 재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쪽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일정상의 일정 조율로 인한 급락이라면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비덴트는 오늘 10시에 원래 공시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빠르게 11시 20분 정도에 공시가 나오면서 순간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막강하게 터지고 사실로 확인된 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0만이건 20만이건 올라가면 무조건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매매 금지하시고 오늘 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단기적으로 강하게 좀 올라와서 이 하한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탈출 기회를 줬으면 잘 탈출하고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눌려주면 좋았겠으나 갑작스럽게 호재가 좀 나왔죠. 이집트 엘바다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8월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원전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네요. 최근에 가장 강하고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BHI 같은 경우가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그리고 오늘 시장에 나왔던 거울도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등 건설주가 오늘 나름 그냥 시장 대비 선방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현대건설이 7월 말에 재공시 이슈가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 히림, 유신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재용 복권 이슈 8.15 특사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스펙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네요. 2차전지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대금을 다시 보면 오늘만 하더라도 비덴트 6천억
일동 5천억, 뭐 금양 상한가 가면서 5천억, 금양이 좀 대단한 종목 같고, 삼성전자가 항상 부동의 1위였는데 4천억 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삼성전자를 매매한 게 아니라 주식 선물로, 삼성전자 주식 선물로 가지고 현물 매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은 극대형주 위주로 이 주식 선물을 바탕으로 그냥 파생해서 트레이딩 정도만 하고 있지, 이 직접적인 현물에 대한 포지션을 잡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현대차 정도 뭐 강한 이 안에 있는 종목 안에서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지, 너무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거래대금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에서만 시장을 바라봤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시간 외에는 지금 없고, 자 시장 맵을 한번 바라보면요, 오늘 시장 봤을 때 화학 섹터, LG 화학,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내일 호재로 작용할지 일단은 빼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에서도 딱히 뭐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종목이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지수를 먼저 놓고 보면, 먼저 코스닥 증시를 보면 최근에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이때 빠지고 나서 5일선 이평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금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대 연장선 상에서 이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 반등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은 일단 5일 이평선에 대한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일단 이런 구간을 잘 지지받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좀 드네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삼성전자의 차트나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나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 속에서 그냥 지수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지수도 똑같은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이고 지수의 상승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현대로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현대로템 기준에서 목표가를 저는 27,000원 좀 안되는 이런 신고가 영역으로 좀 잡았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한 5%까지 급등을 하면서 단기 3거래일 동안 슈팅을 강하게 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엄청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도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도 같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3거래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 MOU 체결을 바탕으로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올지 아닐지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특히 오늘 장 후반까지 200억 가까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 이런 자리를 돌파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하고요. 만약에 밀렸을 때 분할 매수 접근을 해서 매매를 계속 이어가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종목을 좀 들고 있어서 따로 마킹은 보여드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제 이렇게 좀 모아갔다가 오전에 시가 아래 구간에서 돌파할 때 추가로 더 물량을 실어가지고 오늘 일단은 전량 매도를 좀 하고, 사실은 이 밑으로 좀 내려와 준다면은 재편입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종목이 내려오지 않아서 추가로 편입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5일선을 탄다든지 아니면 조금 밀려서 출발한다든지 하게 된다면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만에 하나 일정이 연기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좀 될 것 같네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나름 괜찮고, 일단 1등은 무조건 현대 로템으로 봐야겠죠. 항공, 우주 또한 나쁜 흐름이 아닌데 무조건 1등은 현대 로템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은 뭐 급등을 시켜도 위에서 밀어버렸다라는 걸 보면은 단기과열 예고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SK이노베이션 잠깐 보면은 오늘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에 기관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등과 밸류에이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오늘 밤에 화상 면담이 있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시가가 떠서 출발하고 살짝 밀렸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가 눌림에서 종목을 호재가 있을 경우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현대건설,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이때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이러한 하락 추세 구간을 일단은 돌파해주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있을 제공시, 그 밖에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의 방안 등등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저당 구간에 매수해서 이런 121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건설주 안에서 대장주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쌍바닥을 찍고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히림이라는 종목도 나름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주는지 보면서 히림, 유신 전부 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어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10만에 육박하면서 장 초반에 뭐 한국 BNC라든지 뭐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네요. 한국 BNC, 뭐 신풍제약, 휴마시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진원, 생명과학 등등 전부 있지만은 사실 별 관심이 없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도 네 전부 다 사실은 지금 물려버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조금 괴로울 수 있어서 좀 그랬다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동제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좋습니다. 워낙 낙폭이 컸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반발 매수세, 그리고 일동제약의 CEO,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한국에서 먼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는 게 뭐 물려있던 세력도 한바탕 들어줬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 사실 돌파할 때 좀 매매를 했으면 좀 만족스러웠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은 네 매매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일동제약은 보지는 않았고 그냥 예전부터 좋아했던 일동홀딩스 위주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해가지고 돌파식으로 들어가서 뭐 짧게 2, 3%씩 두 번, 3%, 5%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매매를 하고, 뭐 종가의 물량은 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은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매매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공 관련해서 지금 이 삼성스펙이라는 종목이 그나마 차트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한번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반은 손절을 하고 반은 7,000원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오늘 재편입을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 차트가 쌍바닥 구간에서 차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손절을 잡는다면 손절을 잡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복권에서 가장 크게 지금 탄력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라갔을 때는 8,000원까지 혹은 그 위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위에까지는 가기는 어렵겠지만 뭐 이런 선까지는 강하게 반등이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복권 이슈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고요. 자, 대성창투 보죠. 대성창투 지금 단기 과열 단일가를 지금 절묘하게 계속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산이 내일 개봉을 할 텐데요. 지금 내일 개봉을 하는데 예전에 명량 때는 개봉 당일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 이때가 아마 개봉 때일 거예요. 개봉이 이날이었나? 아무튼 명량 때는 아마 이때일 겁니다. 뭐 개봉할 때 급락하고 그 다음부터 쌌던 것 같아요. 명량 때. 그래서 이번에도 개봉하고 만약에 급락을 시켜버리면은 저는 한 차례 매수 포지션을 잡고 봐볼 생각입니다. 한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천만 간격 이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임주 매매 하듯이 게임이 시장에 론칭하게 되면 그 첫날은 급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영화 개봉을 해서 재료 소멸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급락을 시켜버린다면 그걸 기회 삼아서 저는 매수로 한번 포지션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고 이 종목을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원전 쪽 종목을 좀 보죠. BH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기술 등은 극대형주고 시장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보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로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BHI가 제일 강했고요. 오늘도 BHI가 제일 강합니다. 시장에서 상당히 이 원전 안에서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BHI도 언제든지 신고가를 뚫어버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 이슈에 맞춰서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또 우진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중심으로 계속 밀렸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 아래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시장 굉장히 복잡하고 빡세고 그러는데 거래대금이 엄청 터지는 비덴트 같이 6천억 이상 터지는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비덴트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어제 상한가에 가고 나서 밀어버렸죠. 밀고 나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을 2번 정도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2차례 매매를 진행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하고 여기서 돌파로 들어가서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좀 빨리 올라가지고 저는 충분히 큰 수익률이다 생각했는데 추가로 한 7%가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똑같이 계좌를 걸어놨는데 먼저 주문을 걸었던 12,400원 물량만 잡혀주고 다른 계좌에서 이 계좌는 그 매수가 체결이 안 돼서 눌림목을 잡지는 못했고요. 말 그대로 돌파 매수한 자리에서 똑같이 매수가 들어가는 점이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 기대감은 살아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가 항상 눌림목이 저는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어제의 상한가 라인 언저리에서 뭐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뭐 급등을 할지 급락을 할지 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에서 사상 최대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이 윗구간에서 조 단위가 터졌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지만은 이거는 주가가 3만원대의 거래 대금이고 만원대 거래 대금이라 바닥권에서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또 최고 거래량이 터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만 잘 넘기면 그래도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저는 해소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시장을 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